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어젯밤에 놀라신 분들 정말 많으셨죠. 저 역시 굉장히 놀랐습니다. 9명의 귀중한 생명이 쓰러진 바로 그 사고 때문인데요. 앞으로 그 사건의 진상은 좀 더 밝혀져야겠지만 어쨌든 어제 사고로 목숨을 잃은 9분의 귀중한 생명,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서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강하고 많은 양이 내리는 데다가 바람까지 세차게 불면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청계천 출입이 통제되는 등 하천 출입 통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하차도와 하천 근처에 접근을 피하시고 퇴근 시간에 교통안전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만나보고요. 3부에서는 국민의힘 당권주자죠. 윤상현 의원 연결해서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정면 맞수다 국민의힘 박용찬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7월 2일 화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YTN에 휴가 갔다 온 이호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근데? 네?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휴가를 그렇게밖에 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보통 한 일주일 갔다 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렇죠. 불안해서 그렇죠. 아니요. 뭐 저도 그러고 싶으나 네.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럼 네네.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다. 같은데. 네. 근데 난 어제 그 사고 그 뉴스에서 봤어요 밤에. 네. 난 너무 끔찍하고 너무 놀라고 사실 그래서 그 길이 사실 아마 이 서울이나 수도권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낯익은 길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많이 다니던 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사고가 났다는 걸 보고서 정말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의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하여간 이번 사고 이번 사건의 진상이 좀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이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앞서서 앵커께서 언급해 주셨던 사고 관련 소식은 저희가 맨 마지막에 다뤄드리고요. 일단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 소식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사의를 밝혔고요. 윤 대통령이 이 사의를 수용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말에 취임을 했는데 약 반년 만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거고요.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된다면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상황을 우려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한 뒤 모레까지 사흘 연속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었는데요. 앞서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역시 지난해 12월 초 탄핵안 표결 직전에 사퇴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의가 수용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됐습니다. 오늘 방통위가 과천 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이 퇴임식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면서 자진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에 대해서는
저에 대한 직무 정지를 통해 방통위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렇게 김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퇴임사를 보면 어려운 짐을 여러분께 남겨놓고 먼저 떠나게 돼서 매우 무겁고 미안한 마음이다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 가족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해부터 국회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2번이나 추진을 하고 위원장이 사퇴하는 작금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인 체제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회 추천 상임위원회 부재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급한 방송통신 정책 현안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룰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2인 체제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했다. 그동안 위원회를 통해 이뤄진 안건들은 저와 부위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 의결해서 결정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결국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이 이루어지기 전에 김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난 건데요. 지난번 이동관 전 위원장 때와 비슷하다. 데칼코마니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지금 여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일단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이른바 탄핵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탄핵 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아마 했던 모양인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런 방식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장이라는 건 애초 탄핵제도의 목적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탄핵 대상자를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탄핵 대상자가 사퇴하면 탄핵 절차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탄핵 조사는 불가능하고 아마 국정조사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 또 다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임명을 한다면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대행 체제로 가면서 이 다른 위원 한 명을 임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자꾸 이 헌법재판소 이 2인 체제가 이게 사실 이 헌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제였었죠.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소 예전에 결정문을 공개를 하면서 2인 체제가 그렇게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이번 같은 경우든 과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던 간에 헌법재판소는 참고적으로 판결이 아닙니다. 결정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면 다시 받든지 뭘 해야지 이게 계속 2인 체제가 불법이다 이런 얘기만 반복하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시간 소모가 많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 소위 말해서 지금 방통위에 대한 공격이 정치적 공격이라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라면 먼저 헌법재판소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법기관에 의한 어떤 판결 혹은 결정을 일단 바꾸서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관련 소식인데요. 우원식 국회의장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최상병 특검법안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해 추진하는 탄핵소추안 보고 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 역시 이뤄지는데요. 우원식 의장이 오늘 국민의힘 추경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회동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 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전했습니다. 추 원내대표의 경우에 최상병 특검법 상정하겠다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탄핵안의 단순 보고는 있을 수 있지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의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사 진행에 동의할 수 없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에 임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 의장은 다만 민주당이 6월 내 처리 방침을 정한 방송사법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상정 여부에 대해선
우 의장이 상정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오늘은 상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방송법은 우 의장이 지금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고 우리 입장을 말했다. 여당이 방송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 필리버스터 이야기를 하면서 예고를 했고요. 민주당이 좋아하는 법대로가 국회법대로 아니냐. 국회법 제5조 2에는 7월 임시회가 없다면서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원구성구 임시회 일정도 양보했다. 이제 야당도 수적 우위를 과시하며 힘만 앞세울 게 아니라 다수당다운 책임을 보이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민주당을 향해서는 짐이 곧 국가라던 절대 왕정 시대처럼 아버지 이재명이 곧 민주당이 곧 국회라는 식의 오만함의 극치를 보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야 전략이 바뀐 게 있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일관된다. 부당한 의회 독주 입법 폭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또 이 원희룡 한동훈 당대표 후보들도 이 관련해서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 한 후보가 제안을 했죠. 이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SNS를 통해서 원희룡 후보는 이제라도 최상병 특검 주장을 철회할 수는 없냐. 지금이라도 철회가 맞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제안에 대해 의견이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은 민주당이 내고 있는 무지막지한 특검법을 막기 위해 어떤 대안이 있냐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상병 특검법 상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피켓을 모니터에 붙이고 있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속보로 들어오는 소식은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뉴스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항의를 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거고 대정부 질문 기간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관례가 없었다라는 점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관례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 그게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관례를 이렇게 자꾸 무너뜨리는 거 저는 이거 합리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 중지 요청을 하면 이게 받아들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오래 끌 수가 있는 게 아닌데 단 차상변 특검법안 올리고 상정하고 그다음에 방송 3법도 아마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올릴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아마 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필리버스터에 대항해서 자신들도 얘기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필리버스터라는 본래의 취지는 뭐냐면 의회의 소수 정당이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를 어떻게 저지하거나 통과시킬 수 없을 때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저항수단으로 하는 건데 172석을 가진 정당이 필리버스터 한다고 자신들도 맞대응한다는 것도 이 법의 취지에는 맞지가 않아요. 불법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이 하는 거 불법 없어요. 법의 취지는 근데 이게 좀 상당히 훼손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이런 게 문제인데 이번에 또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언제였었냐면 KBS, 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통위 의결 시행령 여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는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분리 징수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3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3인조차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문제 삼는 부분은 전무했다. 지금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아까 얘기 보충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것을 유추해서 2인 체제 하에서 결정된 것은 이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헌법재판소에 아니라고 판결이 났다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이 차상변 특검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계속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국기가 공전할 수밖에 없는데 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프랑스가 생각이 났어요. 뭐 여러분 뉴스에서 다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구구 정당이라고 불리우는 정당이 지금 잘하면 단독 과반을 넘게 단독 과반은 아니지만 구구 정당 연합이 과반을 넘게 생겼다. 근데 여러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원 집정부제라서 의회에서 다수를 점유하는 정당이 총리를 맡게 돼 있거든요. 그럼 자칫하면 총리는 극우 정당에서 나오고 이 대통령은 이제 마크롱 대통령 이런 식으로 지금 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이른바 우리가 이걸 동거정부라고 그러거든요. 동거정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의 정당 따로 총리 정당 따로 이게 동거정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조금 이런 동거정부 비슷한 형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동거정부가 이렇게 계속 되면은 프랑스도 계속 그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대통령 선거 한 달 반 정도 후에 하원 선거를 치렀는데 이번엔 마크롱 대통령이 하원을 해산하고 다시 이 선거를 치르는 모험을 걸었는데 이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입법 교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걸 입법 교착이라고 얘기하는데 프랑스도 이제 우리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참 걱정입니다. 예. 네. 이게 추가적으로 필리버스터 관련 소식이 속보로 들어오면 전해드릴 텐데 현재까지 들어온 소식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인 뒤에 비공개 의총을 가졌고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본회의가 개의됐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서 앵커께서 오프닝 때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젯밤에 시청역 부근에서 아주 큰 사고가 났습니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이 가해 운전자 A씨를 잡았고요. A씨는 일단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급발진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과 소방당국 그리고 목격자 진술을 종합을 해보면 이 가해자 A씨가 시청역 인근에 있는 웨스틴 조선 호텔을 빠져나온 뒤에 차량을 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역주행을 하면서 빠르게 달려오고요. 도로에 있던 차량 2대를 추돌을 하고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 쪽으로 돌진해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쳤습니다.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야 멈춰섰는데 역주행한 거리가 약 200m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물론 안전패스가 설치가 돼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막지 못했습니다. 또 이 안전패스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차에 추돌을 하면서 인근에 있던 상점들의 유리문과 창문도 깨지는 장면이 이제 CCTV를 통해 보일 수 있었고요.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을 했습니다. 차량 37대, 인원 134명을 투입해서 사고 현장을 수습을 했고요. 사망자 9명 중 6명이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서울시청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모 은행의 직원들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운전자 A씨 옆에는 동승자 아내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역시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요. A씨는 곧바로 음주운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고 A씨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버스 기사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경기도 소재 한 여객 운송업체 소속된 버스 기사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음주 측정 이외에도 마약 간이 검사 등을 했는데 이런 흔적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급발진 관련 이야기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걸로 보는데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잠시 후에 전문가 연결을 하겠지만 의문을 사는 점은 통상 급발진 사고의 경우 차량을 제어할 수 없어서 벽이나 가로등을 들이받고 나서야 끝이 나지만 이날 사고 CCTV 영상을 보면 차량이 감속하다가 스스로 멈춰선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가 여러 정황상 급발진보다 운전자 부주의나 운전 미숙의 가능성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또 굉장히 많은 목격자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급발진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한
목격자도 있었고 급발진 같다라고 했던 목격자도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또 전문가와 연결을 할 텐데요. 어젯밤에 전해진 정말 끔찍한 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모 은행의 직원들의 경우에는 모두 승진 대상자였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또 안타까움을 더 자아냈는데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뭐 운전 미숙이라는 거는 전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가해 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이 1974년에 면허를 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1974년에 면허를 따고 그 외에 버스 운전을 계속 서울에서도 하시고 지금 경기도 쪽에서 버스 운전을 촉탁 기사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이 운전 미숙이라는 것은 저는 일단 동의하기가 좀 힘들고요. 단지 급발진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 저도 그건 직접 제가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자동차가 쓸 때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서서히 쓰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저게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충격을 세게 받았을 때 급발진이 처음에 맞는데 충격을 세게 받고 그 이후에 다시 리셋이 돼가지고 시스템이 그 다음부터는 소위 말하는 제동 장치가 말을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2부에 계속 전문가를 연결해가지고 전문가의 입장, 진짜 자동차 잘하시는 분, 자동차 명장이라고 그러죠. 자동차 명장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줄이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